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다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타고난 거짓말쟁이의 시리즈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거짓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심리학적인 기제가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남성 4명 중 1명이 AI와 썸을 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AI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닌데 왜 사람이 AI와 썸을 타게 될까요? 네, 이것도 오늘 말씀드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왜 AI와 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그것도 동물도 아닌, 어, 넌 어게닉 생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은 게 이제 유기물로 이루어진 생물체지만은 유기물이 아닌 우리는 탄소 베이스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AI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계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거와 썸을 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또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던 리얼돌이라는 게 있죠. 리얼돌. 그러니까 여성들의 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판매하는 리얼돌. 주로 이제 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은 주로 S로 시작하는 말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산에 홀로 산다든지 또는 뭐 어디에 자기 혼자 무인도에서 산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회적인 생활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이해하기 전에 그럼 왜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제가 그전에 이야기를 했죠. 거짓말을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져야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상대방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A가 A라는 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로 만 2세 아이들까지는 내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2세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렇지만은 만 3세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나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전부터도 속이는 행동을 하지만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만 3세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마음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어떤 소망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 소망 같은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테스트로서 셀리 앤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좀 허접하긴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화면이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어, 셀리와 앤이라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 셀리가 예를 들면 뭐 앤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요 윌헬미나라고 이게 뭐 사탕인데 맛있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물체를 두고 가요. 예를 들면 요런 것들. 요런 거를 여기에 딱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뚜껑이 닫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뚜껑이 닫혀 있고 이렇게 놓여 있는데 여기 이제 넣어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냐? 여기를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옮겨가지고 이제 놔두 덮어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셀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여기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여기에 넣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방금 요 물체를 여기에 자기가 넣고 나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넣었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나가기 전에 여기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돌아와서 여기를 찾아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저애가 여기를 이 통 안에다가 이것을 넣고 갔다. 근데 내가 이것을 여기에 옮겼다. 예를 들면 옆으로 이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자기의 물건을 찾을 것인가, 여기에서 자기의 물건을 찾을 것인가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여기에서 찾는다고 하나요? 원래 아이는 여기에 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서 찾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찾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만 4살 정도 지난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 3세 6개월 이하가 되는 애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디서 찾을까 그러면 여기서 찾는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여기에서 찾는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기가 이 안에 지금 이 물체가 들어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두고 나간 아이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찾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마음 이론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false belief라 그러는데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건데 상대방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자기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마음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 3세 6개월 이전에는 형성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계속 발달해 가는 과정 중이지만은 보통 만 3세 6개월이 지나면 이것이 애들이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잘 못해요. 그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발달 지체가 있고 심장병도 있을 수 있고 뭐 갑상선 질환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100%다 정신 지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배우로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운 증후군일 경우 발달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조차도 이 마음 이론이랑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여기에 두고 나갔더라도 옮겼잖아요. 지금 이 바구니를 옮겼는데 여기에 찾지 않고 여기서 찾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자폐 이론가가 있습니다. 자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베런 사이먼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연구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아이들과 자폐가 있는 아이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마음 이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폐 아이들이 마음 이론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폐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자폐는 옛날에는 구분이 돼 있었어요. 뭐 아스퍼거 증후군,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은 고기능 자폐라 그래가지고 어떤 뭐 지능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향을 기술을 보이는데 자폐 성향을 보일 때 그걸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폐가 있었고
아주 발달적인 장애가 있는 질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몇 년 전에 그것이 그냥 통합이 됐어요. 자폐 증후군 스펙트럼이라 그래가지고 자폐 스펙트럼이라 그래가지고 고기능 자폐부터 아주 나쁜 상태까지가 어떤 스펙트럼 끊을 수는 없는 거죠. 어디가 확실하게 고기능 자폐고 어디가 여기가 자폐고 어디가 굉장히 덜 발달된 좀 지능도 많이 떨어진 그런 아이들인지를 명확하게 사실 자르는 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저의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이지만은 저는 모든 병들을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무지개 색깔은 몇 가지가 있나요? 무지개 색깔은 몇 가지가 있냐라고 물어볼 경우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일곱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섯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뉴턴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무지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그 각각을 다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대충, 여기는 빨강이다, 노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이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하고 거짓말하고 뭔 상관이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방에서 놀다가 뭔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깨졌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엄마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창의적으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 테이블 옆을 지나가다가 꼭 화분 같은 걸 건드려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누가 떨어뜨렸니 하면 엄마 내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화분이 저절로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창의력 있게 이야기했어요. 화분이 그냥 저절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좀 더 창의력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엄마 내가 그 테이블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바람이 확 불어왔어, 창문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화분이 뚝 들어졌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자, 좀 더 창의력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못 읽으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의적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의 아기가 첫 번째로 거짓말을 했을 때는 보통은 제가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거짓말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속상해요, 화가 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와, 우리 아기가 드디어 거짓말을 했어 라고 이렇게 좋아하셔야 돼요. 물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만 7세까지 거짓말을 계속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거짓말쟁이가 진짜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거짓말은 여러분들은 환호를 하셔야 돼요. 왜 환호를 해야 되냐? 우리 애가 드디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구나. 나의 마음하고 저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우쳤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창의력이 있게 거짓말을 하네. 라고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AI와 썸을 타거나 리얼돌과 응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은 왜 생길까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상호관계, 사회적인 상호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터치를 통해서 가까움, 친밀함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AI는 우리하고 눈을 맞추나요? AI는 우리하고 눈을 맞추지 않아요. 리얼돌은 눈을 맞추나요? 리얼돌도 눈을 안 맞춰요. 그리고 터치를 했을 때 느낌 있나요?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터치를 하면 그냥 차가운 느낌밖에 없어요. 온기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리얼돌은 그 온기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했겠죠.
어쨌든 우리가 눈을 맞추고 서로 대화를 하고 터치를 통해서 감정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왜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아닌 AI와 썸을 타거나 동물과도 좀 친하게 지내죠. 그리고 또 리얼돌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것은 마음 이론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 이론,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마음 이론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돼버려요. 확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에 마음을 부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확 치죠. 와이씨, 왜 이 컴퓨터가 작동 안 하는 거야? 이 자식이 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 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아지죠. 강아지 반려견 같은 경우 이렇게 잘 쓰다듬으면서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너가 뭐 시키면 잘하잖아요. 그러면 야, 얘가 내 마음을 알아서 이해하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개는 강아지는 눈치는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머리가 좋은 거는 영장류예요. 영장류, 돌고래, 고래 뭐 이런 종류 오랑우탕 뭐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의 눈치를 제일 잘 알아채는 것은 강아지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실제로 뇌의 발달 정도라든지 지능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돼지가 고양이나 개보다 훨씬 지능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돼지를 먹잖아요. 근데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안 먹잖아요. 그거는 친밀함을 형성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 우리가 모든 것에 마음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마을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우리가 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부여하는 것, 마음 이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 때문에 모든 것에다가 다 마음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AI와 썸을 타게 되고 리얼돌과도 이제 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러한 이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